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중국의 인권 위반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신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지난달 22일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이 단합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민감 부위인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전 세계에 부각하며 공격한 것입니다. 최근 미얀마 사건에 가려져 있었지만 중국의 인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자국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 이상이 서양이 중국에서 배울 만한 분야로 인권 존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인권 존중이라니 최근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웃긴 이야기 같은데요.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129개의 도시에 10대에서 30대 1281명을 대상으로 서양에 대한 태도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양이 중국으로부터 배울 만한 분야로 인권 존중을 꼽은 경우는 사회 치안, 역사, 문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중국이 세계의 한 주요 공헌을 묻는 말에는 코일구와의 싸움에서 국제협력 촉진, 1대1로 참여국의 인프라 개선, 1대1로 참여국의 무역 수입 증가, 경제 세계화 촉진 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또한 최근 5년 사이 서양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굉장히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중국 젊은 층의 약 90%가 서양을 더 이상 우러러보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국수주의와 우월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1대1로를 통해 코일구를 퍼뜨리는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중국 정부는 코일구 백신도 가장 빠르게 보급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자랑하던 백신이 중국인들의 자부심을 깎아먹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산 백신은 예방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로 유명합니다. 중국의 백신 전문가도 중국 시노팜의 코일구 백신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백신 전문가인 타오리나는 웨이보에 시노팜 백신의 설명서를 보니 부분과 전신 부작용이 총 73건에 이른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백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중에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었는데 설명서를 본 뒤 놀라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을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저렇게 심각하면 예방 효과라도 뛰어나야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효과율이 평균 50.38%로 WHO의 기준을 턱걸이로 맞췄습니다. CHO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의 친화적인 WHO가 중국을 위해 기준치를 많이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시노팜 백신을 맞은 40대 한국 교민이 자택에서 갑자기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숨진 교민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메스꺼움 등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증세를 일부 보였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 체류를 위해 중국 백신을 맞으려던 많은 한국 교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여러 도시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코일구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할 때는 부작용 등 모든 위험을 자기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과 50%의 복불복 백신을 맞는데 책임까지 본인이 져야 한다니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중국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고다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조차도 자국산 백신만은 불신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재 중국은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국산 백신만 고집하던 중국도 해외 백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사은품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물병과 수건은 물론 계란까지 받고 100만 번째 접종자가 된 시민들은 방역용품 가방부터 꽃다발까지 품에 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도 화이자 등 해외의 백신들을 맞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예정된 7월 이전에 인구의 40%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안심해야 합니다. 코일구뿐만 아니라 중국의 예방 백신은 항상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속도라면 목표를 달성하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백신 생산은 넘쳐나지만 더 이상 맞고 싶은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페루에서 중국산 백신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백신 세치기 접종으로 비난을 샀던 페루 전 대통령입니다.
마르틴 비스카라 전 페루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인과 함께 중국 시노팜의 백신을 몰래 빼돌려 접종했습니다. 이 사실이 폭로됨과 동시에 여러 부패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1월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백신 접종 6개월 만에 다시 코일9에 확진된 것입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통령직을 걸다니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생산한 백신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 최고인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불량 백신 외에도 황사와 미세먼지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언론 등은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 모래폭풍이 몰아치면서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교통사고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황사가 베이징을 휩쓸어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바도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황사에 초속 25m 강풍까지 더해지며 모래폭풍 같은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심각해진 황사를 막으려고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전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에 이어 눈처럼 내리는 하얀색 꽃가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한방눈처럼 쏟아지는 꽃가루들 때문에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시민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970년대부터 공기 오염을 줄이고 녹화 사업을 목적으로 포플러와 버드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나무들에서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대량의 솜털 모양 꽃가루가 나와 현재는 골칫덩이가 된 상태입니다. 베이징 시내에서만 약 30만 그루의 나무에서 매년 그루당 1kg 가량의 꽃가루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도 요즘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꽃가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꽃가루에 맞서 싸우다가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중국 허베이성의 한 공장에서 꽃가루가 안으로 날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여있는 꽃가루를 태워 없애려다가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붙어 공장 내부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베이징에서는 꽃가루를 태워 없애려다 버스 90여 대를 모두 태워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옆나라인 한국도 매년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 종합 세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중국발 황사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만 잠깐 맑은 하늘을 봤다가 바로 또 뿌연 하늘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간 중국 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렇게 근거 없는 말들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미세먼지의 원산지를 가려내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속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있는데 그중 납214의 반감기는 26분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어렵습니다. 즉 납214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만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베릴륨은 지상 10km 이상인 성층권에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미세먼지에 베릴륨이 들어있다면 높이 떠서 먼 거리를 이동해온 중국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진들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이 촉매는 기존 촉매보다 3.5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요소수 없이도 낮은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분해합니다. 또 질소산화물 분해 때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질소로 전환돼 암모니아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가격, 효율, 환경 모두 잡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술입니다. 과기부는 이 획기적인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은 미세먼지를 생산해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세먼지를 없애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앞장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일9 미세먼지 외에 또 어떤 것들로 전 세계에 피해를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